광고주가 LA의 왕을 무릎 꿇게 만들었습니다. 30년간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었던 절대 권력이 단 한 명의 한국인 앞에서 완전히 항복선언을 했습니다. LA 최고 방송국 편성국장이 900만 원짜리 티켓을 자비로 사면서까지 확인하려 했던 손흥민의 진짜 위력은 무엇이었을까요?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이 앞다퉈 광고비를 들고 달려와 손흥민 중계권을 요구했던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손흥민을 보려 전 세계의 팬들이 몰려들어 입석표조차 구할 수가 없는 상황. LA의 경제는 단 한 명의 한국 선수로 로또 그 자체인 상황입니다. 모두의 반대를 무릅쓰고 야구와 농구 대신 손흥민을 선택한 미국 방송사 편성국장의 충격적인 고백과 그녀의 성공 스토리를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한번 눌러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저는 LA 지역 방송국 채널 8의 스포츠 편성국장 아만다 라이트입니다. 이 방송계에서 오직 실력과 데이터만으로 최고 자리까지 올라왔죠. 제 신조는 단 하나예요. 숫자는 절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디지털 미디어 팀장 마이클이 제 사무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더군요.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국장님,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이클은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저희 채널에 올라간 손흥민 관련 짧은 영상 클립의 온라인 조회수가 어젯밤 다저스 경기 하이라이트를 추월했습니다. 저는 차가운 시선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LAFC의 손흥민 영입 소식이야 며칠 전부터 들려왔지만 그게 뭐 어쨌다는 거죠? 마이클, 진정하세요. 온라인상의 일시적인 화제일 뿐이에요. 제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실제 시청률로는 이어지지 않을 겁니다. 축구요? LA에서 축구는 숫자가 되지 못해요. 오후 편성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존슨 부사장과 편성진들이 모인 자리였죠. 마이클이 갑자기 손을 들었어요. 부사장님, 국장님, LAFC 경기 중계권을 따야 합니다. 손흥민 때문에 시장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어요. 존슨 부사장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마이클, 자네 정신이 나간 거 아닌가? 축구 경기가 시청률이 나오던가. 하지만 이건 다릅니다. 손흥민은 단순한 선수가 아니에요. 마이클이 열변을 토했어요. 저는 냉소적으로 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손흥민이라는 이름조차 제대로 언급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새로운 한국 선수일 뿐이죠. 한인 커뮤니티용 3분짜리 리포트 하나면 충분합니다. 저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어요. LA의 왕은 여전히 다저스입니다. 우리는 검증된 아이템에 집중해야 해요. 존슨 부사장도 제 의견에 동조했어요. 아만다 국장이 옳습니다. 감정이 아닌 데이터로 움직여야 합니다. 축구는 여전히 비주류 종목이에요. 마이클은 실망한 표정으로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시청자 게시판에 항해 글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왜 LAFC 경기를 중계하지 않느냐? 손흥민 소식을 더 자세히 다뤄달라. 저는 평생 겪어본 적 없는 이런 기현상에 당황했어요. 정말 이상했거든요. 축구가 이런 관심을 받다니 말이에요. 시청자들의 항의가 계속 쏟아졌습니다. 하루에 수백 건씩 말이에요. 광고팀 직원이 제 사무실로 뛰어들어왔어요. 국장님, 큰일 났습니다. 그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나이키, 아디다스, 삼성전자까지 연락이 와요. 모두 손흥민 경기 중계 광고를 문의하고 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글로벌 브랜드들이 채널 8이 당연히 중계할 줄 알고 연락해 온다는 겁니다. 그것도 모르고 연락한 건 아니겠죠? 아니에요. 모두 우리가 중계할 거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벌써 광고비 예산까지 책정해 놨다고 합니다. 마이클이 다시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더욱 흥분한 모습이었어요. 국장님, 보십시오. 시청자와 광고주가 먼저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이클이 태블릿을 제 앞에 내밀었어요. 이건 단순한 화제가 아닙니다. 거대한 시장이 열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우리는 역사의 죄인이 될 겁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냉정했습니다. 30년간 이 바닥에서 살아남은 건 감정이 아닌 데이터 때문이었거든요. 마이클, 진정하세요.
당장 막대한 비용이 드는 중계권을 확보하자는 거군요. 제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그런 모험을 하기 전에 이 현상이 진짜 숫자가 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장님, 좋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직접 그 경기장에 가서 확인해 보죠. 제가 일어서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 열기가 진짜인지 아니면 한인 커뮤니티의 거품인지 제 눈으로 직접 봐야겠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평소 모든 스포츠 경기를 최고 좌석으로 초청받아 다니던 제가 난생 처음 티켓 구하기라는 벽에 부딪힌 거예요. LAFC 구단 홍보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채널8 아만다 라이트입니다. 다음 경기 프레스석 좌석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돌아온 대답은 충격적이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국장님. 하지만 드릴 수 있는 표가 단 한 장도 없습니다. 네. 프레스석도 없다고요? 네, 손흥민 선수 합류 이후 시즌 전체 경기 티켓이 입석까지 모두 매진되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이런 일은 처음이었거든요. 자존심이 상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온라인 리셀 거래 사이트에 접속했어요. 그리고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제가 평소 이용하던 그라운드 가까운 프리미엄 좌석의 가격이 무려 6,500달러까지 치솟아 있었거든요. 하나로 약 900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말도 안 돼. 이건 전례를 찾을 수 없는 현상이야. LA 다저스 최고 프리미엄 좌석의 거의 10배에 달하는 가격이었거든요. 그것도 축구 경기 표가 말이에요. 마이클이 제 어깨 너머로 화면을 보더니 입을 벌렸습니다. 국장님, 이게 바로 손흥민 효과입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제가 무시했던 축구라는 아이템이 이미 LA 스포츠 시장의 모든 기록과 상식을 파괴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더 충격적인 건 다른 좌석들이었습니다. 일반석도 평소 다저스 경기의 5배, 심지어 입석표까지도 300달러를 넘어서고 있었어요. 이상해요. 정말 이상합니다. 저는 모니터를 뚫어져라 바라보며 말했어요. 축구가 LA에서 이런 파급력을 가질 리 없는데.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티켓 가격이 이 정도라는 건 수요가 그만큼 폭발적이라는 뜻이었거든요. 결국 저는 자존심을 구기고 거액의 리셀 티켓을 구매했습니다. 제 개인 카드로 말이에요. 900만 원짜리 표를 사면서도 믿기지 않았어요. 이 돈이면 다저스 시즌권을 살 수 있는데. 마이클과 함께 경기장으로 향했습니다. 경기 시작 3시간 전이었는데도 이미 주변 도로가 막히기 시작했어요. 국장님 보세요. 벌써 이 인파예요. 주차장에 들어서자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경기장 주변이 거대한 인파로 발 디딜 틈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제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건 기념품 샵 앞에 끝없이 늘어선 긴 줄이었어요. 저게 뭔가요? 기념품을 사려는 사람들이에요. 마이케이 들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저는 코웃음을 치며 응수했어요. 마이클, 진정해요. LAFC가 원래 인기 있는 팀일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속으로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축구가 이 정도의 인기를 끌다니요. 가까이 다가가서 더욱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줄을 선 팬들이 입고 있는 유니폼이 놀라울 정도로 똑같았거든요. 등에는 선명하게 새겨진 이름. 손 그리고 7번. 그렇습니다. 이 모든 인파는 LAFC라는 팀이 아닌 오직 손흥민 한 사람을 위해 모여든 것이었어요. 기념품 샵 직원에게 물어봤습니다. 다른 선수들 유니폼은 어때요? 사실상 거의 팔리지 않아요. 손흥민 선수가 온 뒤로는 오로지 손흥민 선수 유니폼만 팔립니다. 직원이 지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재고가 들어오는 족족 품절이라 저희도 정신이 없을 정도예요. 더욱 믿을 수 없는 것은 그곳에 모인 팬들의 구성이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에만 국한되지 않았거든요. 마이클이 호기심에 몇몇 팬들에게 다가가서 물어봤어요. 혹시 손흥민 때문에 오신 건가요? 제 옆을 지나가던 영국 억양의 청년이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손흥민을 보러 런던에서 여기까지 왔어요. 토트넘에서 봤을 때보다 더 기대돼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런던에서 LA까지 한 선수를 보러 온다고요?
마이클이 다른 가족에게도 물었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한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서 있었어요. 독일 뮌헨에서 왔습니다. 아들이 손흥민 팬이거든요. 분데스리가에서 뛸 때부터 좋아했어요.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단 한 명의 한국 선수를 보기 위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온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마이클과 저는 계속 둘러봤습니다. 정말 놀라웠거든요. 영국에서, 독일에서, 브라질에서, 일본에서 온 팬들이 모두 다른 나라, 다른 문화를 가졌지만 오직 한 명의 한국 선수를 보기 위해 이곳 LA까지 날아온 것이었어요. 저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제가 마주하고 있는 이 현상은 단순히 인기 많은 스포츠 스타의 등장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축구라는 스포츠를 넘어서 손흥민이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문화가 되어 전 세계를 LA로 끌어당기고 있는 거대한 태풍의 중심이었습니다. 경기장 안으로 들어서자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오만석 경기장이 손흥민 유니폼을 입은 팬들로 가득했거든요. 국장님, 이게 바로 글로벌 스타의 파워입니다. 마이클이 흥분해서 소리쳤어요. 그 열기는 다저 스타디움에서 월드 시리즈를 볼 때보다도 뜨거웠어요. 아니, 그보다 훨씬 더 강렬했습니다. 경기 시작 1시간 전인데도 관중들은 손흥민의 이름을 연호하고 있었어요. 손, 손, 손. 우렁찬 함성이 경기장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드디어 선수들이 입장했습니다. 다른 선수들이 나올 때는 박수 소리가 났지만 손흥민이 나타나는 순간 경기장이 폭발했어요. 와! 귀가 찢어질 듯한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이런 반응은 처음 봤거든요.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전반 6분 LAFC는 페널티 박스 외곽에서 프리킥 기회를 얻었어요. 키커는 당연히 손흥민이었습니다. 경기장의 5만 관중이 모두 숨을 죽였어요. 정말 조용해졌습니다.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것 같았죠. 손흥민이 공을 바라보며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손에 땀이 났어요. 저 선수가 정말 골을 넣을까요? 제가 마이클에게 속삭였어요. 국장님, 손흥민이에요. 당연히 넣을 거예요. 드디어 손흥민이 공을 찼습니다. 공이 아름다운 포물선을 그리며 수비벽을 살짝 넘어 골문 구석으로 정확히 빨려 들어갔어요. 골. MLS 데뷔골이 터지는 순간 경기장은 떠나갈 듯한 함성으로 폭발했습니다. 골, 골, 골. 저는 그 순간 전율을 느꼈어요. 30년간 수많은 경기를 봤지만 이런 감동은 처음이었습니다. 마이클이 옆에서 환호했어요. 보셨습니까? 국장님, 이게 바로 손흥민입니다. 하지만 저는 환호하는 대신 조용히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 골의 아름다움에 감탄하면서도 제 머릿속은 이미 차갑고 냉철하게 계산을 시작했거든요. 이 골은 단순한 골이 아니었어요. LA 스포츠 역사의 판도를 뒤엎는 거대한 신호탄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를 감추고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데이빗? 아만다. 무슨 일이야? 내일 아침 스포츠 뉴스 헤드라인 손흥민으로 바꿉니다. 지금 당장 준비하세요.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어요. 데이빗의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뭐라고? 아만다, 정신 괜찮아? 다저스 경기 결과를 빼고. 네, 맞습니다. 손흥민의 데뷔골로 시작하세요. 미쳤구나. 정말로 하는 말이야? 네, 진짜입니다. 믿으세요. 수십 년간 다저스와 레이커스 외에는 헤드라인을 내준 적 없는 채널 8의 역사가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다시 경기에 집중했습니다. 손흥민의 그 골은 정말 예술적이었거든요. 경기가 끝난 후 동료 선수 타파리가 인터뷰에서 말했어요.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해야 할 만큼 멋진 골이었습니다.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 골 이후에 MLS 2주의 골로 선정될 거라는 것을 말이에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이클이 물었어요. 국장님, 정말 헤드라인을 바꾸신 건가요? 네, 바꿨어요. 와, 대단하십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손흥민의 데뷔골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그 완벽한 궤적,
골키퍼도 손댈 수 없었던 정확성이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편성국장실에 앉아 실시간 시청률 그래프를 지켜봤습니다. 채널8의 아침 스포츠 뉴스가 시작됐어요. 제 파격적인 결정으로 손흥민의 데뷔골 소식이 첫 번째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어제 LAFC 손흥민 선수가 MLS 데뷔골을 기록했습니다. 앵커의 목소리와 함께 골 장면이 화면에 나왔어요. 그 순간 시청률 그래프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올라가더니 점점 가파르게 상승했어요. 경쟁 채널의 다저스 경기 결과 보도를 가볍게 추월하더니 수직으로 치솟았습니다. 이럴 수가. 저는 모니터를 뚫어져라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최종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채널 개국 이래 아침 스포츠 뉴스 최고 시청률을 경신한 거예요. 마이클이 뛰어들어왔습니다. 국장님, 대박입니다. 시청률이 폭발했어요. 정말인가요? 네. 그것도 압도적으로요. 방송사는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직원들이 제 주변으로 몰려들어 축하 인사를 건넸어요. 아만다 국장님,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알았어요? 손흥민이 이렇게 인기를 끌 줄. 데뷔골의 짜릿함이 냉철했던 제 심장마저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30년간 숫자만 쫓아왔던 제가 처음으로 가슴이 뛰는 걸 느꼈거든요. 오후 회의실에서 존슨 부사장을 마주쳤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제 결정을 비난하던 존슨 부사장이었는데요. 아만다. 존슨 부사장이 조용히 제게 다가왔어요. 잔이가 옳았네. 그는 더 이상 저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인정하는 표정이었어요. 평생 데이터만 믿어왔던 내가 놓친 부분이 있었던 모양이야. 그것은 보수적이었던 존슨 부사장이 의심을 거두고 새로운 시대의 흐름을 받아들이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부터 모든 것이 바뀔 것 같네. 존슨 부사장의 말이 맞았어요. 정말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날 오후 저는 긴급 임원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여러분, 채널8은 사활을 걸고 LAFC 중계권을 따내기 위한 총력전에 돌입합니다. 제가 단호하게 선언했어요. 그리고 지금 즉시 손흥민 전담 취재팀을 꾸리겠습니다. 임원들이 웅성거렸지만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어요. 시청률이라는 명확한 결과가 있었거든요. 저를 필두로 한 전담 취재팀이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LA를 휩쓴 손흥민 효과의 실체를 마주하며 연일 경악했어요. LA 관광청 공식 웹사이트를 확인해보니 메인 페이지에 손흥민의 경기 일정이 주요 이벤트로 홍보되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인가요? 취재팀원이 놀라며 말했어요. 시내 곳곳을 돌아다녀 보니 더욱 놀라운 광경들이 펼쳐졌습니다. 대형 전광판과 버스 정류장마다 손흥민의 사진이 걸려 있었거든요. 특히 침체되었던 한인타운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손흥민을 보기 위해 전 세계에서 온 관광객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분볼 정도였습니다. 상권의 활기가 도는 수준을 넘어서 그야말로 넘쳐 흐르고 있었어요. 저희 취재팀이 한인 회장을 만나 인터뷰했습니다.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한인 회장은 처음엔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했어요. 손흥민 선수 효과를 어떻게 보세요? 처음에는 저희도 홍보에 앞장서려 했습니다. 한인 회장이 말을 이어갔어요. 한인회 차원에서 무언가 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현수막도 걸고 이벤트도 계획하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필요도 없었어요. 손흥민 선수의 이름 하나가 그 어떤 홍보보다 강력했습니다. 한인 회장은 잠시 말을 멈추더니 눈물을 글썽이기 시작했어요. 50년 전 이곳에 처음 왔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한국은 가난한 나라였고 저희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무시당하고 차별받으며 살아왔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인이 되고 싶다고, 한국 문화를 배우고 싶다고 말합니다. 한인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요즘처럼 한국인인 게 자랑스럽고 감사한 적이 없었습니다. 손흥민이 우리를 살렸어요. 우리 한민족의 자존심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단 한 명의 선수가 도시 전체의 경제와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까지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이 경이로웠어요.
한인타운의 한 식당 사장님도 인터뷰했습니다. 예전에는 하루에 손님이 20명도 안 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할 정도예요. 모두 손흥민을 보러 온 외국인 관광객들이에요. 한국 음식을 먹어보고 싶다고 해요. 기념품점 사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 관련 상품들이 날개 돋친 듯 팔려요. 태극기, 한복, 김치까지 모든 게 인기예요. 취재를 하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손흥민 현상은 단순히 스포츠를 넘어서 한국 문화 전체에 대한 관심으로 번져가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호텔업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손흥민 경기 있는 날엔 6개월 전부터 예약이 꽉 차요. 호텔 매니저가 말했어요. 특히 아시아계 관광객들뿐만 아니라 유럽, 남미에서도 많이 와요. 저는 이 모든 현상을 지켜보며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열풍이 아니라 LA 전체를 바꾸는 거대한 변화의 시작이라는 것을요. 저는 손흥민을 채널8의 간판 콘텐츠로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손흥민에 관한 심층 인터뷰와 뉴스는 연일 동시간대 최고 시청률을 경신하며 방송국의 위상을 바꿔놓았어요. 처음에는 시청률 데이터를 분석하듯 손흥민이라는 인물을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자신도 모르게 저는 손흥민에게 푹 빠져버렸어요. 손흥민이란 사람을 알고 난 지 단 며칠 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손흥민의 한 인터뷰 영상이었어요. 다른 방송사에서 제작한 자료를 보고 있던 중이었죠. 월드클래스라는 평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손흥민은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저는 제가 월드클래스라고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저는 그냥 어제보다 더 나은 선수가 되기 위해 매일 노력할 뿐입니다. 그런 평가는 감사하지만 저는 아직 배울 점이 많은 선수입니다. 그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계 최고의 무대에서 인정받는 선수가, 전 세계가 칭찬하는 선수가 이렇게 겸손할 수 있다니요. 저같이 평생 성과와 인정에 목말랐던 사람에게는 정말 믿기 어려운 모습이었어요. 최고가 되어도 교만하지 않고 성공해도 초심을 잃지 않는 겸손함. 이런 마음가짐이 있기에 손흥민이 전 세계 팬들의 사랑을 받는구나 깨달았어요. 저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시청률 그래프 대신 스포츠를 있는 그대로 즐기게 된 것입니다. 잘 알지도 못했던 한 한국인 선수의 열렬한 팬이 되었고 손흥민의 조국인 한국에 대해 알아보다 한식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이제 다음 분기 시청률 보고서 대신 한국 여행 계획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이런 변화에 대해 개인 SNS에 영상을 찍어 올렸어요. 저는 평생 숫자를 쫓아왔습니다. 방송국에서 30년을 일하며 오직 시청률만이 진실이라고 믿었죠. 하지만 손흥민이라는 한 명의 한국 선수가 제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가장 위대한 숫자는 시청률이 아니라 손흥민처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진심이라는 것을요. 그의 겸손함과 노력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깨달았어요. 진정한 승부는 숫자가 아닌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영상이 SNS에서 엄청난 화제가 되었습니다. 손흥민 효과를 모르던 시청자들에게도 큰 감동을 주었고 특히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눈물 흘리며 공유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며칠 후 마이클이 흥분된 목소리로 소식을 전했습니다. 국장님, LA 다저스에서 손흥민 선수를 시구자로 초청했습니다. 과거에 저였다면 축구 선수가 왜 야구장에? 라며 비웃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손흥민이 아니면 대체 누가 그 자리에 서겠어요? 손흥민 그는 단순한 축구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겸손함으로 세계를 정복하고 실력으로 편견을 무너뜨린 진정한 글로벌 리더였습니다. 그의 한마디 한마디에서 우리는 진짜 한국인의 품격을 받고 그의 플레이 하나하나에서 대한민국의 저력을 확인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온 시대입니다. 조용히 실력을 쌓고 묵묵히 노력하며 겸손함으로 세상을 감동시키는 것. 손흥민이 보여준 모습은 결국 우리 한국인 모두의 모습이 아닐까요? 세계 어디를 가도 당당할 수 있는 나라, 대한민국. 그 자부심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준 오늘 이야기였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해외에서, 직장에서 혹은 일상에서 우리나라가 인정받는 순간을 목격하신 적이 말이죠.
그런 순간들이 모여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고 손흥민 같은 인재들이 계속 나올 수 있는 토양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우리의 이름을 빛내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입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신 그 마음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남겨주신 생각 하나하나가 저희 코리아 공감의 다음 이야기를 만듭니다. 감사합니다.